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요. 저녁은 일찍 먹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먹어야 혈당이 내려간다고요. 그래야 살도 안 찌고 몸이 가볍게 유지된다고 믿으십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습관이 아침마다 혈당을 더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혈당과 수면의 관계를 연구해온 박민수 박사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봐왔어요. 밤에 굶고 잤는데도 다음날 공복 혈당이 150 이상 나와서 깜짝 놀라신 어르신들, 저녁도 안 먹었는데 왜 이러지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밤새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현상이 혈당과 잠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숨은 이유와 저녁에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5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얼마 전 74세 김순자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 전에 식사를 마치고 밤엔 물 한 모금 외엔 아무것도 안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 혈당이 늘 160 근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답답하셨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하시더군요. 저는 어르신의 식단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현미밥, 나물, 멸치볶음, 생선조림. 보기엔 완벽했어요. 그런데 반찬에 설탕과 물엿이 매번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당분이 밤새 혈당을 천천히 끌어올립니다. 김순자님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단 2주 실천했습니다. 아침 혈당이 40이나 떨어졌고 밤엔 숙면까지 하셨어요. 이전엔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깨서 한두 시간을 뒤척이셨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제 동생 친구분인 이영희 67세님이에요. 이분은 저녁 8시에 식사하고 바로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고 나서야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영희님은 저녁 식사 시간을 7시로 앞당기고 식후에 집 근처를 15분씩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3주 후에 혈당을 재봤더니 공복 혈당이 135에서 108로 떨어졌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이 두 분의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저녁 습관이 불면증과 혈당을 동시에 바꾸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보죠. 저녁 반찬 속에 숨어있는 당분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물엿, 설탕, 장조림, 양념 같은 숨은 당은 혈당을 밤새 높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설탕 1큰술이 혈당 상승률을 18%나 높인다고 합니다. 김순자 74세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미밥보다 반찬 속 당이 진짜 문제였던 겁니다. 간장 조림 만들 때요. 물엿 대신 양파즙이나 올리고당을 조금만 사용해보세요. 조금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반찬 양념에 당분을 얼마나 넣고 계신가요?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식사 후에 바로 앉거나 눕는 습관도 큰 문제예요. 식후 바로 앉거나 누우면 포도당이 근육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거죠. 식후 15분 산책만 해도 혈당이 22% 낮아진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박영수 69세님은 식후 10분 걷기만으로 혈당이 안정됐어요. 거창한 운동 아닙니다. 식사 후 30분 안에 10분에서 15분만 가볍게 걸으세요. 다만 식사 직후 격한 운동은 오히려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바로 앉는 습관 혹시 나도 해당되시나요? 새벽 시간에 일어나는 현상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새벽 3시에서 4시경에요.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과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이걸 새벽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의 70% 이상이 새벽 현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김순자 74세님도 새벽 3시 이후 혈당이 갑자기 상승했어요. 저녁에 혈당 안정 음식을 섭취하면 새벽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공복이 너무 길면 오히려 소모기 효과로 아침 고혈당이 됩니다. 새벽에 깨거나 식은땀을 흘리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이 현상 때문일 수 있어요. 자는 동안 숨이 멎는 현상, 수면 무호흡증도 혈당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는 동안 숨이 멎으면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수면 무호흡 환자는 정상인보다 당뇨 위험이 2.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명자 72세님은 코골이 개선 후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옆으로 눕거나 베개 높이를 조절해서 기도를 확보하세요. 콧골이나 숨머짐이 심하면 반드시 수면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혹시 옆에서 자는 가족이 숨 멎는다는 말 한 적 없으신가요? 그럼 꼭 체크해 보셔야 해요. 저녁 식사 시간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먹으면 인슐린이 쉴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7시 이전에 식사한 그룹이 10시 이후에 식사한 그룹보다 공복 혈당이 평균 20이나 낮았습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7시 30분 전에 식사를 마친 후 개선을 보였어요. 저녁은 가능하면 7시 이전에 마치고 이후엔 물만 섭취하세요. 늦은 간식은 다음날 아침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 몇 시에 식사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혈당을 좌우합니다. 그럼 이제 아침을 가볍게 만드는 저녁 식사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미역 두부국이 첫 번째 추천 음식입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이 당 흡수를 늦춰주고요. 두부의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 미역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장이 건강해야 혈당 조절도 잘 됩니다. 미역에는 요오드도 많이 들어있어서 갑상선 기능을 돕고요. 칼슘과 철분도 풍부해서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두부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미네랄이 동시에 보충되면서 밤새 근육 손실도 막아줘요. 소금 간은 최소화하셔야 해요. 미역을 참기름에 볶은 뒤 두부 넣고 간단히 끓이면 됩니다. 참기름의 고소한 맛이 간을 대신해 주니까 소금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혹시 미역국을 아침에만 드시진 않나요? 저녁에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거든요. 시금치 들깨탕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고요. 들깨의 오메가3가 염증을 줄여줍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시금치에는 엽산도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좋고요. 루테인 성분이 눈 건강도 지켜줍니다. 나이 들면 눈도 약해지잖아요. 들깨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좋은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뿐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들깨가루는 산패되기 쉬우니까 개봉 후엔 꼭 냉장 보관하세요. 들깨가루를 끓인 뒤 시금치 넣고 국간장으로 간하면 끝입니다. 들깨가루는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마지막에 넣는 게 좋아요. 요즘 밤에 잠 설칠 때 이런 음식 드셔보셨나요? 정말 효과 있습니다. 표고버섯 된장국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관리해줍니다.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동시에 조절합니다.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으로도 유명하죠.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에 정말 좋아요.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이게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줍니다. 손발이 찬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비타민 D도 풍부해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된장은 너무 짜지 않게 풀어주셔야 해요. 표고버섯 불려서 넣고 된장 풀어 끓이면 됩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도 좋고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효과가 있어요. 집 된장 혹시 너무 짜지 않으신가요? 싱겁게 드시는 게 좋아요.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브로콜리 김치탕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항산화 작용을 도와줘요. 설포라판은 암 예방 효과로도 유명한 성분인데요.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해독 작용도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세포가 손상되기 쉬운데 설포라판이 이걸 막아줘요. 브로콜리에는 크롬이라는 미네랄도 들어있어요. 크롬은 인슐린 작용을 강화시켜서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비타민C도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좋고요. 칼슘도 많아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김치의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서 전반적인 대사 기능을 높여줘요. 김치의 염분이 높으면 물을 넉넉히 넣어 끓이세요. 묵은 김치 볶다가 브로콜리 넣고 끓이면 간단합니다. 김치를 먼저 볶으면 감칠맛이 더 좋아져요.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5분 정도만 끓이세요. 브로콜리 삶아서만 드시지 않으셨나요? 국으로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오이 냉국 두부는 여름철 특히 좋은 메뉴입니다. 오이의 칼륨이 붓기를 줄이고요. 두부가 단백질 보충을 도와줍니다. 오이는 수분이 95%나 되는 채소라 수분 보충에 아주 좋아요. 갈증도 해소되고 체온도 낮춰줍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은 항염 효과가 있어요. 몸속 염증을 줄여주면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됩니다. 실리카 성분도 풍부해서 피부와 관절 건강에도 좋고요. 두부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요. 단백질이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식초를 과하게 넣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오이와 두부를 넣은 시원한 냉국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식초는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효과도 있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위에 부담이 가니까 적당히 넣으세요. 더운 여름엔 이런 국으로 저녁 식사 어떠신가요? 입맛도 살리고 혈당도 잡고 일석이조예요. 이 5가지 국물 요리를 기본으로 하시고요. 여기에 밥은 반 공기만 드세요. 반찬은 설탕 없이 만든 것으로 준비하시고요. 식후 15분 걷기만 지켜도 아침 혈당과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물 요리가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수분이 많아서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는 낮습니다. 게다가 따뜻한 국물이 몸을 이완시켜서 잠들기도 훨씬 편해집니다.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국물이 소화에도 좋고요. 위장이 편안해야 밤새 숙면을 취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이 국물 요리들을 만들 때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소분해 두세요.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저녁마다 하나씩 꺼내 먹으면 됩니다. 매일 요리하기 힘드실 테니까요. 일주일치 미리 만들어 두면 정말 편합니다. 국물 요리와 함께 드시면 좋은 반찬도 알려드릴게요. 나물 무침은 참기름과 소금만으로 간단하게 무치세요. 두부 조림도 간장과 물만으로 충분합니다. 생선은 굽거나 찌는 방식이 제일 좋아요. 튀기면 기름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김치도 좋은 반찬이에요.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돕고요. 캡사이신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너무 많이 먹으면 짜니까 적당히 드세요. 계란찜도 좋은 선택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돼요. 이렇게 저녁을 바꾸면요. 일주일 안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요. 혈당도 안정돼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을 안 먹어야 혈당이 내려간다고 믿지만요. 사실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저녁을 굶으면 밤새 혈당이 오르고 잠은 얕아집니다. 새벽에 깨고 땀 흘리고 다음날 아침에 혈당이 더 높아져 있어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몇 달, 몇 년 지나면 혈당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저탄수화물 국물 요리 중심으로 먹으면 혈당은 안정되고 몸이 편안해집니다. 밤새 숙면을 취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혈당도 정상 범위에 있어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관리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함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반찬 속 숨은 당분, 식후 바로 앉는 습관, 새벽 현상,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늦은 저녁 식사 시간. 이 5가지만 체크하셔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5가지 국물 요리도 기억하세요. 미역 두부국, 시금치 들깨탕, 표고버섯 된장국, 브로콜리 김치탕, 오이 냉국 두부. 이 중에 하나만 저녁마다 드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저녁 반찬에 설탕을 빼고 식후 15분만 걸어보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에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혈당을 재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재보세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몸이 가볍고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편해질 거예요. 여러분도 김순자 74세님처럼 2주 만에 혈당 40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저녁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저녁 식사 습관을 나눠주세요.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바꿔보실 건가요?